어르신들, 잠깐만요. 지금 얼굴에 바르고 계신 그 화장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대신 냉장고에 있는 이것 딱 한 스푼만 섞어보세요. 단 3일 만에 70대 피부가 50대처럼 팽팽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비싼 시술이나 독한 약 없이도 우리 집 냉장고 속 재료만으로 10년 젊어지는 비결을 오늘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 부모님을 모시는 진심을 담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만 골라왔습니다. 사실 이 비법은 병원이나 대형 화장품 회사가 알려주기 정말 싫어하는 비밀인데요.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는 아주 흔한 재료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신장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아주 귀한 정보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김정숙 어르신이 계셨어요. 손주가 무심코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까만 게 많아? 라고 말한 뒤로 속상해서 거울도 안 보시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친부모님께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비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름 만에 얼굴이 환해졌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 이상 거울 보며 홀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안전하게 집에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이나 주말에 오랜만에 만난 어린 손주가 할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까만 게 많아요? 하고 묻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혀서 하루 종일 거울만 들여다보게 되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남편 챙기고 집안일 하시느라 정작 본인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야 아이들 다 키워놓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예쁘게 꾸미고 모임도 나가고 싶으신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그 거뭇거뭇한 자국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 마음, 저 박 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얼굴에 생긴 그 검버섯이나 기미가 단순히 어르신이 늙어서 생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르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예로운 훈장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훈장이 너무 커서 자신감을 앗아간다면 이제는 제가 그 짐을 조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피부는요, 아주 정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그대로 담아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미 생긴 것도 충분히 흐릿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아주 쉽게 아들이 설명하듯이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얼굴을 괴롭히는 그 까만 녀석들의 정체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거울을 보면서 이게 기미인가 아니면 검버섯인가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 두 녀석은 생기는 이유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검버섯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검버섯의 의학 용어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검버섯은 우리 피부에 쌓인 세월의 먼지 같은 거예요. 어르신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밖에서 활동하시면서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피부는 햇빛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재생력이 좋아서 햇빛에 좀 그을려도 금방 새살이 돋아나고 죽은 세포들이 때가 되어 슥슥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처럼 피부 재생력도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때 떨어져 나갔어야 할 피부 세포들이 나가지 못하고 피부 위에 겹겹이 쌓이게 되는 거죠.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이 햇빛을 듬뿍 받고 쑥쑥 자라나듯이 우리 피부 세포도 햇빛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굳어진 게 바로 검버섯이에요. 검버섯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주변 피부보다 조금 툭 튀어나와 있나요? 마치 작은 돌멩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도톰하게 올라와 있다면 그건 검버섯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이 아주 뚜렷해요. 동전처럼 동글동글하거나 모양이 딱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깔은 처음엔 연한 갈색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검버섯은 주로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이나 가슴, 그리고 팔처럼 햇빛을 직접 받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걸 저승꽃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보다는 세월의 흔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만큼 햇빛 아래서 부지런히 살아오셨다는 증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기미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미는 검버섯과는 완전히 다른 녀석입니다. 기미의 의학 명칭은 멜라스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햇빛도 문제지만 호르몬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아이 임신하셨을 때 혹은 폐경기에 접어드셨을 때 갑자기 얼굴에 얼룩덜룩한 게 올라온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기미입니다. 기미는 검버섯처럼 툭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피부가 평평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아주 고약해요. 마치 종이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경계가 아주 흐릿하고 넓게 퍼집니다. 주로 광대뼈 주변이나 이마, 코 주위에 대칭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기미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포들은 원래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착한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호르몬이 변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자면 이 일꾼들이 예민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받으면 아이고, 피부가 위험하다 하면서 멜라닌 색소를 마구마구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과하게 만들어진 색소들이 피부 겉으로 올라와서 얼룩처럼 자리를 잡는 게 기미입니다. 그래서 기미는 몸의 상태에 따라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를 반복하기도 하죠.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면 좀 괜찮아 보이다가도 피곤하거나 해가 뜨거운 날엔 유독 더 진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툭 튀어나오고 경계가 뚜렷한 녀석은 검버섯, 평평하면서 안개처럼 넓게 퍼진 녀석은 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제 거울을 보시면 내 얼굴에 있는 게 어떤 녀석인지 조금 구분이 가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녀석을 관리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버섯은 피부 위에 쌓인 딱딱한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 기미는 예민해진 멜라닌 세포를 진정시키고 색소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달래주는 게 핵심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내 얼굴에 있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였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긴 변화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제가 박 원장이 아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요. 오늘 기미와 검버섯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다음 순서로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마법처럼 연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사용하는 천연팩 비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어르신들, 거울 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름진 눈가도 조금 거칠어진 볼도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세월을 견뎌온 어르신들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제가 그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해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 냉장고를 보물창고로 만들어줄 기적의 천연관리법을 배우러 가보실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오늘 본격적인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냉장고 속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냉장고 안에는 우리 피부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독약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내 얼굴에 있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였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르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긴 변화일 뿐이죠. 정리하자면 툭 튀어나오고 경계가 뚜렷한 녀석은 검버섯, 평평하면서 안개처럼 넓게 퍼진 녀석은 기미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제 거울을 보시면 내 얼굴에 있는 게 어떤 녀석인지 조금 구분이 가시나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이런 제목들이 정말 많이 보이죠. 식초 하나로 검버섯을 뿌리째 뽑았습니다. 또는 베이킹소다 팩을 했더니 기미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심지어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많은 어르신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곤 합니다. 어르신들, 거울 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름진 눈가도 조금 거칠어진 볼도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그 세월을 견뎌온 어르신들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제가 그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해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 냉장고를 보물창고로 만들어줄 기적의 천연관리법을 배우러 가보실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과하게 만들어진 색소들이 피부 겉으로 올라와서 얼룩처럼 자리를 잡는 게 기미입니다. 그래서 기미는 몸의 상태에 따라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를 반복하기도 하죠.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면 좀 괜찮아 보이다가도 피곤하거나 해가 뜨거운 날엔 유독 더 진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녀석을 관리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버섯은 피부 위에 쌓인 딱딱한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 기미는 예민해진 멜라닌 세포를 진정시키고 색소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달래주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제가 박 원장이 아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요. 오늘 기미와 검버섯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다음 순서로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마법처럼 연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사용하는 천연팩 비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아이 임신하셨을 때 혹은 폐경기에 접어드셨을 때 갑자기 얼굴에 얼룩덜룩한 게 올라온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기미입니다. 기미는 검버섯처럼 툭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피부가 평평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아주 고약해요. 마치 종이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경계가 아주 흐릿하고 넓게 퍼집니다. 주로 광대뼈 주변이나 이마, 코 주위의 대칭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절대로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얼굴에 직접 바르지 마세요. 이건 관리가 아니라 우리 소중한 피부를 고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미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포들은 원래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착한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호르몬이 변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잘 못 자면 이 일꾼들이 예민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받으면 아이고, 피부가 위험하다 하면서 멜라닌 색소를 마구마구 뿜어내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이런 제목들이 정말 많이 보이죠. 식초 하나로 검버섯을 뿌리째 뽑았습니다. 또는 베이킹소다 팩을 했더니 기미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심지어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많은 어르신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절대로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얼굴에 직접 바르지 마세요. 이건 관리가 아니라 우리 소중한 피부를 고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요, 아주 섬세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호막의 산도는 보통 pH 5.5 정도인 약산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식초는 어떤가요? 식초는 pH2에서 3 정도의 아주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우리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선 것이죠. 이런 강한 산성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보호막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어르신들은 검버섯이 벗겨지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피부가 화학적인 화상을 입고 있는 겁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갑고 나중에는 진물까지 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한 산성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보호막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어르신들은 검버섯이 벗겨지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피부가 화학적인 화상을 입고 있는 겁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따갑고 나중에는 진물까지 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pH 9 이상의 강한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완전히 파괴해서 세균이 침투하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어떤 분들은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중성이 되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건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이 피부에 어떤 치명적인 자극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셨던 최영희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5 되신 우리 어르신. 평소에 피부 좋다는 소리 참 많이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광대 쪽에 생긴 기미가 자꾸 신경이 쓰이셨대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식초팩이 좋다는 영상을 보시고는 밀가루에 식초를 섞어서 얼굴에 듬뿍 바르셨답니다. 바르는 순간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가웠지만 이게 기미가 빠지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꾹 참으셨대요. 20분 뒤에 팩을 씻어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미가 사라지기는커녕 얼굴 전체가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군데군데 물집까지 잡혀서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몇 주 동안 화상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더 속상한 건요. 화상이 나은 자리에 예전보다 훨씬 진하고 넓은 색소 침착이 남았다는 겁니다. 기미를 없애려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더 큰 흉터를 만드신 셈이죠.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시며 한참을 후회하셨습니다. 어르신들, 피부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함부로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피부층이 얇고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입은 상처는 회복하기가 몇 배나 더 힘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검버섯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사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간혹 피부암의 일종인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것들이 검버섯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몇 주 동안 화상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더 속상한 건요. 화상이 나은 자리에 예전보다 훨씬 진하고 넓은 색소 침착이 남았다는 겁니다. 기미를 없애려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을 더 큰 흉터를 만드신 셈이죠.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시며 한참을 후회하셨습니다. 어르신들, 피부는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함부로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피부층이 얇고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입은 상처는 회복하기가 몇 배나 더 힘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검버섯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사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버섯은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간혹 피부암의 일종인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것들이 검버섯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만약 지금 거울을 보셨을 때 제 말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집에서 팩을 하실 게 아니라 당장 피부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아주 빠르게 커지는 경우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커졌거나 모양이 대칭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변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색깔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 점 안에 갈색, 검은색, 붉은색이 뒤섞여 있거나 색이 갑자기 아주 진해졌다면
전문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렵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입니다. 보통의 검버섯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손이 가고 따갑거나 아프다면 피부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특히 머리카락이 조금 적어지신 아버님들, 두피를 꼭 잘 살피셔야 합니다. 머리 위쪽은 햇빛을 직접 받기 때문에 광선 각화증이라는 병이 잘 생깁니다. 이건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의 병변인데 처음에는 그냥 거친 각질처럼 느껴져서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겼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 얼굴에 빛을 찾아줄 즐거운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하셨죠? 식초, 베이킹소다. 이런 독한 것들은 이제 잊으세요. 대신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비법들은 공중파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검증되고 제가 직접 성분을 분석해서 안심하고 권해드리는 것들입니다. 독한 화학 물질 대신 우리 피부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영양을 듬뿍 채워주는 진짜 보약 같은 천연팩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들 박지훈이 보장하는 안전하고 놀라운 비법들. 지금 바로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비책은요. 이름하여 들기름 팩입니다. 어르신들, 들기름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들기름이 우리 피부에는 그야말로 항산화의 제왕입니다. 들기름 속에는요. 어르신들, 제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병원에 오세요. 제가 봐드리고 아유, 어르신 이건 그냥 예쁜 검버섯이네요. 하고 안심시켜 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자, 이제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하셨죠. 식초, 베이킹소다. 이런 독한 것들은 이제 잊으세요. 대신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비법들은 공중파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검증되고 제가 직접 성분을 분석해서 안심하고 권해드리는 것들입니다. 독한 화학물질 대신 우리 피부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영양을 듬뿍 채워주는 진짜 보약 같은 천연팩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들 박지훈이 보장하는 안전하고 놀라운 비법들 지금 바로 하나씩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 얼굴에 빛을 찾아줄 즐거운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어르신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면 바로 나오는 재료들로 비싼 화장품 부럽지 않은 보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오늘 딱 3가지만 엄선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종이랑 펜 꺼내서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피부 속으로 쏙 스며들면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쭈글쭈글한 피부를 아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달걀 노른자를 하나 준비해주세요. 노른자 안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녀석이 영양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끌고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 노른자 한 알에 들기름 1큰술, 그리고 꿀 1큰술을 넣어주세요. 꿀은 천연 보습제라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3가지를 잘 섞은 다음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박 원장이 드리는 특별 비법 하나 더. 밀가루 대신에 율피가루라는 걸 쓰시면 효과가 2배입니다. 율피가 뭐냐면 밤에 속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건데요. 이게 모공을 꽉 조여주고
주름을 펴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팩을 얼굴에 골고루 바르시고 여기에 달걀 노른자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노른자 안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녀석이 영양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끌고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 노른자 한 알에 들기름 한 큰술, 그리고 꿀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꿀은 천연 보습제라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세 가지를 잘 섞은 다음 여기에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5분 정도 편안하게 누워 계시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어머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는 가렵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입니다. 보통의 검버섯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꾸 손이 가고 따갑거나 아프다면 피부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아주 빠르게 커지는 경우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커졌거나 모양이 대칭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변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어르신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면 바로 나오는 재료들로 비싼 화장품 부럽지 않은 보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오늘 딱 세 가지만 엄선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종이랑 펜 꺼내서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만약 지금 거울을 보셨을 때 제 말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집에서 팩을 하실 게 아니라 당장 피부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병원에 오세요. 제가 봐드리고. 아유, 어르신, 이건 그냥 예쁜 검버섯이네요. 하고 안심시켜 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색깔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 점 안에 갈색, 검은색, 붉은색이 뒤섞여 있거나 색이 갑자기 아주 진해졌다면 전문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비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기름 팩이 영양 공급에 좋다면 들깨가루 팩은 기미를 잡고 피부톤을 맑게 하는데 최고입니다. 들가의 속에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녀석이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는 걸 아주 강하게 막아줍니다. 즉, 기미가 더 진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냉장고 구석에 유통기한 며칠 지난 우유나 요구르트 있으시죠? 먹기에는 찝찝해서 버릴까 고민하셨을 텐데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지는데 이게 아주 안전하고 훌륭한 천연 각질 제거제입니다. 비싼 피부과에서 하는 화학 필링보다 우리 어르신들 피부에는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들깨가루 2큰술에 꿀 1큰술,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2큰술 정도 넣으세요. 농도가 걸쭉해질 때까지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얼굴에 바르고 손가락 끝으로 아주 살짝, 정말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문질러 주세요. 들깨가루에 미세한 알갱이가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우유의 젖산이 기미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20분 뒤에 씻어내시면 피부가 한결 보들보들해진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보너스로 준비한 특별한 팩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매력적이죠. 바로 백옥 피부 팩입니다. 얼굴을 백옥처럼 하얗고 맑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재료는 알로에 젤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꿀입니다. 알로에는 피부 열을 내려주는데 최고인 거 다들 아시죠?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얼굴에 화끈화끈 열이 오를 때가 많은데 그 열이 바로 노화의 주범입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섞는 게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 속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집으로 치면 담장을 튼튼하게 고치는 것과 같죠. 종이컵 반 정도의 알로에 젤에 올리브 오일 3티스푼, 그리고 꿀 반 큰술을 넣고 마구 섞어주세요. 처음엔 따로 노는 것 같아도 계속 젓다 보면 어느 순간 하얀 크림처럼 변합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섞는 게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 속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집으로 치면 담장을 튼튼하게 고치는 것과 같죠.
종이컵 반 정도의 알로에 젤에 올리브 오일 3티스푼, 그리고 꿀 반 큰술을 넣고 마구 섞어주세요. 처음엔 따로 노는 것 같아도 계속 젓다 보면 어느 순간 하얀 크림처럼 변합니다. 이 백옥 크림을 얼굴에 얇게 펴바르고 20분 뒤에 씻어내보세요. 이건 자극이 거의 없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유독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날. 이 팩을 하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화장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친구분들 만날 때 어머, 영희, 엄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소리 들으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팩 정말 귀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번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피부가 새로 태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달에서 석 달은 일주일에 1~2번씩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2번째 비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기름 팩이 영양 공급에 좋다면 들깨가루 팩은 기미를 잡고 피부톤을 맑게 하는데 최고입니다. 들가액 속에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녀석이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는 걸 아주 강하게 막아줍니다. 즉, 기미가 더 진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냉장고 구석에 유통기한 며칠 지난 우유나 요구르트 있으시죠? 먹기에는 찝찝해서 버릴까 고민하셨을 텐데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지는데 이게 아주 안전하고 훌륭한 천연각질 제거제입니다. 비싼 피부과에서 하는 화학 필링보다 우리 어르신들 피부에는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들깨가루 2큰술에 꿀 1큰술,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2큰술 정도 넣으세요. 농도가 걸쭉해질 때까지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얼굴에 바르고 손가락 끝으로 아주 살짝, 정말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문질러주세요. 들깨가루의 미세한 알갱이가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우유의 젖산이 기미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20분 뒤에 씻어내시면 피부가 한결 보들보들해진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팩 정말 귀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번 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피부가 새로 태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달에서 석 달은 일주일에 1~2번씩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팩을 한 다음에는 꼭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셔야 해요. 잔여물이 남으면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엔 찬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모공을 닫아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 오늘 박 원장이 알려드린 냉장고 비법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쉽죠? 돈 들여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시작해보세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다시 활짝 꽃이 피는 그날까지 저 박지훈이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부 겉을 가꿨으니 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우리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이 나쁘면 피부가 칙칙해지기 마련인데요. 이어서 신장까지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건강상식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얼굴 겉을 가꾸는 귀한 비법들을 배우셨는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몸속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몸 안이 깨끗하고 튼튼해야 비로소 피부에서도 은은하고 맑은 빛이 새어나오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 건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신장, 즉 콩팥이 건강해야 얼굴빛이 살아납니다. 만약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팩을 바르고 시술을 받아도 피부는 금세 칙칙하고 거무스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과일 많이 챙겨 드시죠. 키위, 참외, 수박, 이런 과일들은 비타민도 풍부하고 수분도 많아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르신들께는 이 과일들이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신장이 튼튼할 때는 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나가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이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근육이 힘이 빠지고 심하면 심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과일을 마음껏 드시는 건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박 원장이 신장에도 좋고 피부도 맑게 해주는 진짜 효자식품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양배추, 블루베리,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이 녀석들은 칼륨 함량이 아주 낮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속 염증을 싹 잡아주는 항산화 성분은 그 어떤 과일보다 풍부합니다. 신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 고마운 음식들이죠. 사실 아름다워지는 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소중한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죠. 어르신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얼굴 겉을 가꾸는 귀한 비법들을 배우셨는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몸속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몸 안이 깨끗하고 튼튼해야 비로소 피부에서도 은은하고 맑은 빛이 새어나오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 건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신장, 즉 콩팥이 건강해야 얼굴빛이 살아납니다. 만약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팩을 바르고 시술을 받아도 피부는 금세 칙칙하고 거무스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신장이 튼튼할 때는 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나가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이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근육이 힘이 빠지고 심하면 심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과일을 마음껏 드시는 건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박 원장이 알려드린 냉장고 비법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쉽죠? 돈 들여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시작해보세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다시 활짝 꽃이 피는 그날까지 저 박지훈이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어르신들, 가시기 전에 오늘 배운 핵심 3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식초 같은 위험한 민간요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들기름과 들깨가루 팩으로 꾸준히 피부를 달래주세요. 셋째, 신장과 피부를 위해 블루베리와 양배추를 즐겨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평소에 입이 심심하실 때 달고 짠 과자나 빵 대신에 블루베리 몇 알을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나물 반찬 하실 때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모여 어르신의 신장을 살리고 거울 속 얼굴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속이 건강해지면 피부는 거짓말처럼 투명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저 박 원장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팩을 한 다음에는 꼭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셔야 해요. 잔여물이 남으면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엔 찬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모공을 닫아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피부 겉을 가꿨으니 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우리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이 나쁘면 피부가 칙칙해지기 마련인데요. 이어서 신장까지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건강 상식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과일 많이 챙겨 드시죠? 키위, 참외, 수박 이런 과일들은 비타민도 풍부하고 수분도 많아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르신들께는 이 과일들이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어르신들. 가시기 전에 오늘 배운 핵심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식초 같은 위험한 민간요법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들기름과 들깨가루 팩으로 꾸준히 피부를 달래주세요. 셋째, 신장과 피부를 위해 블루베리와 양배추를 즐겨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사실 아름다워지는 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소중한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주 귀한 시간이죠. 어르신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 채팅방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피부와 건강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들 박지훈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거울 보며 활짝 웃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어르신들, 거울 보며 활짝 웃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